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기록적인 급락장이 펼쳐졌고, 그냥 끝없는 하락장입니다. 한국이 글쎄요, 금융위기까지도 아닌 상황인데 정말 너무나 심각할 정도로 장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안 좋으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인데 한국만 폭락을 해요. 이게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예. 그래서 정말 한국이 이렇게 트럼프가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너무나 과민하게 좀 반응하는 거 아닌가. 또 반도체를 외국인이 정말 미친 듯이 팔아요. 오늘도 어마어마한 매도를 퍼부었고, 그걸 받아줄 주체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좀 끝없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빠지긴 했는데, 빠진 것도 아니죠. 견조했고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위원회 위원장이 선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비효율적인 걸 제거하겠다라고 했고, 중소형 OLED 이런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 안 움직이면 의미가 없는데, 일단 내년에 디스플레이 쪽 생산 좀 늘리니까 소비자한테는 좀 좋을 것 같고요. 쇼피파이, 로켓랩은 이제 로켓 발사체 만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일단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현재 3시 20분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요. 한온 시스템이 정말 이게 이렇게 실적 잘 나온 거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동안 매번 어닝 쇼크 나와가지고, 네, 이번에는 매출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급증을 해버렸어요. 예,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와서 일단 이게 일회성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고, 한전도 좋은 실적 냈습니다. 한전은 앞으로 전기요금은 좀 올린 상태에서 유가가 좀 떨어지고 있어서 또 상당히 긍정적이고, 반도체 안 좋다고 하지만 넥스티는 또 놀라운 실적을 냈어요. 영업이익이 143억이나 나왔고, 메커스도 반도체 유통사인데 55억, 작년보다 15억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송원산업도 화학업황 안 좋다고 하는데도 영업이익이 221억 나왔고요. SNS텍도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반도체. 파마리서치는 여전히 좋고요. 덕산 레오릭스는 그냥 딱 예상이 맞게 나왔는데 주가 빠진 거 생각하면 굉장히 잘 나온 거죠. 예. LX세미콘도 좋은 실적을 일단 냈습니다. 작년보다 3배 가까운 호실적을 냈는데 주가는 안 돼요. 예, 좀 답답하고, 펌텍코리아도 이제 좋은 실적 냈고, 한양 ENG도 반도체 이제 설비 회사인데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하이트젤로도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었어요. 영업이익 700이요. 그럼 대주전자재료도 81억으로 지금 예상보다 잘 나왔고, 작년보다 훨씬 많이 좋은 실적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좋은 실적 내는 기업이 많지가 않지만, 오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면서 내일까지 실적 발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 저점 근접했다는 시황 보고서고, 뷰노, 솔루엠, 더존비존, 펌텍코리아, DLENC, 엔터, 일론 이펙트, 요게 이제 스페이스X 밸류체인이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거 소개한 자료니까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미국은 빠지긴 했지만 나스닥 이거 빠진 것도 아니죠. 예, 보합이 끝났고,
S&P 500은 0.29%죠. 예. 테슬라는 급락했고요. 엔비디아는 올라갔습니다.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고, 예. 시티증권은 반도체 요새 분위기 안 좋은데도 사야 된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트레이드가 조금 약화되면서 이제 오늘은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요. 뭐 이유는 없어요. 예. 그리고 미국의 금리가 좀 오른 게 좀 악재,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58.7%까지 떨어졌고, 12월에 동결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인하한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동결 확률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엔비디아가 선전했고, 네, 파이퍼 샌들러는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AI 가속 컴퓨터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 차지할 것 같다. 근데 오늘 엔비디아 빼면 다 안 좋았어요. 네. 시티증권은 이제 분위기가 반대되는 보고서를 냈는데 다시 살 때가 거의 다 됐다. 3분기 실적 시즌 동안 추정치가 11% 하락했고 반도체 지수는 9% 급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낙폭과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25년을 본다면 반도체 매출은 올해 17%, 내년에 9% 증가할 것 같고, 산업용 칩 시장이 안 좋은데 이것도 하락이 끝나가는 것 같고, 자동차 시장에서의 조정도 25년 상반기 중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반도체 수요의 75%가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를 좀 투자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MD, 브로드컴, 마이크론, 엔비디아, KLA 같은 기업들을 포함을 시켰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이제 뭐 리포트들도 있지만 외국계 그게 뭐 증시의 영향은 거의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많이 빠졌고요. 마이크론은 이제 좀 안 좋은 평가 나오면서 오늘 마이너스 4%. 반도체 가격 하락 우려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망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급등, AMD, 퀄컴, 브로드컴은 하락. 쇼피파이가 전자상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오늘 무려 21%, 어도비는 AI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여기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은 좋았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화 위원회 위원장 선임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만하게 운영되는 정책들을 슬림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절제하는 그런 집도의 같은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슬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잘못 줄였거나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지 않았으면 이제 국민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한테 알려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트럼프가 임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규제 완화할 것 같아요. 중소형 OLED가 내년에 중소형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고요. 아이패드. 여기가 내년에 올해보다 더 늘리겠다고. 그러니까 좀 의외죠. 왜냐면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생산량은 늘린다고 하니까. 예. 근데 삼성의 점유율이 워낙 높은데 내년에 이제 리지드 OLED 제품. 리지드는 이제 휘어지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도 있겠지만 스마트폰보다 아이패드 있죠. 패드나 노트북 이쪽 제품을 1250만 대 정도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폴더블 디스플레이도 지금 늘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전망치 대비해서 많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주력인 스마트폰 시장이 좀 정체되다 보니까 중소형 OLED에서 이런 아이패드나 폴더블 폰 쪽으로 좀 더 확장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용 리지드 OLED 생산량은 삼성 디스플레이 기대를 올해 좀 밑돌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이 최근 LG랑 중국 제품 적용을 좀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내년도 애플 물량이 좀 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내후년 26년에 애플의 노트북에 OLED가 탑재돼요. 이제 그런 부분에선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OLED 성장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OLED도 결국 다가올 미래 중에 하나인데 좀 더디죠. 26년에 노트북 이제 모든 제품들이 다 OLED로 바뀔 가능성은 있는데 그게 좀 이게 띄엄띄엄 오다 보니까 주가에는 임팩트를 못 주는 것 같고, 예.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오니까 OLED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보유하신다면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쇼피파이가 우리나라의 카페24 같은 기업이에요. 이제 쇼핑몰 구축해주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실적 잘 나왔고요. 3분기 영업이익이 132%, 구독 매출도 늘었고, 온라인 스토어 이제 결제 시스템 구축해주고, 그다음에 사용자가 쉽게 온라인 스토어 구축할 수 있게 다양한 테마와 옵션 제공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이제 포스 결제기 하는 거 있죠, 우리 신용카드 같은 거 결제할 때 그런 이제 포스 시스템을 구축도 하는 그런 이제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카페24는 이제 오프라인 쪽은 아니지만 한국의 카페24처럼 이렇게 온라인에서 어떤 이제 스토어를 구축해주는 그런 이제 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뭐 정말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로켓랩은 이제 우주 발사체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매출도 좀 예상보다 좋았고 주당 순이익도 적자지만 예상보단 조금 그 적자폭 축소됐고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일단 그 1.25억 달러, 1.35억 달러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상은 1.22억 달러 정도였는데 어쨌든 이렇게 매출 가이던스 나왔고 로켓 발사체 사업하는 거는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요 회사가 이제 이번에 일렉트론이라고 소형 발사체를 12회 정도 발사를 했고 주요 수주 잔고는 10.05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ES캐페이드 화성 탐사 임무 위에서 2개의 우주선 생산 납품 했고요. 또 화성에서 샘플 수집하는 관련된 건 나사로부터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또 18대 우주선 제작 중에 있고 조금 더 큰 그 발사체 뉴트론 요것도 발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기억하시죠? 예전에 제가 함께 배우기 했던 그 자료인데 이게 로켓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건 분명한 건 지금 트럼프가 당선되고 일론 머스크가 뒤에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이 이제는 막연하게 스토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실체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도 이번에 어쨌든 좋은 실적을 내줬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런 이제 발사체 만들고 주로 뭐 나사라든가 이런 게 공급하고 있고 요겁니다. 요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작아요. 소형 발사체고 뭐 탄소 섬유를 주 원료로 하는 탄소 복합 소재로 요거 이제 함께 배우기에서 예전에 한번 다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요게 뉴트론입니다. 최대 8,000km에 달하는 인공위성 다수를 요건 좀 커요. 그래서 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50번 발사했고 인공위성 109개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노스페이스라는 기업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발사체 하고 있죠. 내년에 3월인가 아마 발사할 것 같은데 그거 성공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현재 소형 발사체로 상업화한 기업은 여기 로켓랩이 유일합니다. 이 발사체 크기인데 이게 일렉트론이고요. 보시면 작죠. 뉴트론 이게 스타쉽 엄청 크죠. 크기를 비교하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물론 일렉트론도 우리 사람보다 훨씬 크죠. 당연히. 근데 뉴트론 이게 스타쉽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초소형 군집위성도 이 로켓랩을 이용해서 발사를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이게 로켓랩 써있죠. 이쪽에. 그래서 이 시장이 좀 이렇게 커지고 있다. 그걸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고서 오늘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많아도 뭐 많이 하기가 좀 그렇죠. 지금. 자, 오늘 이제 단기 저점.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도 시장이 안 먹혀요. 참. 20일 이격도, 그러니까 20일 이평과 얼마나 벌어졌냐. 밑으로 꺾였다는 거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얘기인데 다 왔고요. 보통 거기서는 이렇게 코스피가 이렇게 빨간색 반등 나온 건데 요 자리 올라갈 것 같고 한국이 전 세계 증시랑 비교한 수익률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근데 또 빠져요. 대체 어디까지 빠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방향성을 보면 지금은 파는 것보다는 사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내용이고 반도체 사야 되냐 주도주 사야 되냐 반도체 사라 이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20일 이격도가 91까지 떨어졌고 거의 역대급 하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테오젠이고 여기가 삼성전자거든요.
요걸 삼성이 올라가서 조금 메꾸지 않겠냐, 그런 좀 의견입니다.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갈 재료가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뷰노가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뭐 아직 적자예요. 근데 매출이 더 나와야 되고, 근데 매출 성장은 나오죠. 그래서 괜찮아요. 매출 성장 꾸준히만 나와주면 돼요. 이게 매출 꺾일 때가 되게 좀 안 좋죠. 그리고 3분기 말 기준 병원에 이제 납품을 하니까 상급 종합병원 18개, 그래서 청구 병상 수는 4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영남, 제주 등 국립대에서 청구가 시작이 됐고 4분기는 거의 흑자 낼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근접하는. 그러길 좀 바라고요. 그러니까 적자를 내더라도 적자폭은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 제일 핵심은 이제 올해 4분기 아니면 내년 초에 이 딥가스 미국, 그러니까 저게 이제 딥가스라는 게 24시간 내에 그 환자가 이제 심정지 올까봐 그걸 미리 예측해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저거 이제 FDA 승인만 받으면 또 한번 모멘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솔루엠은 실적이 기대를 좀 상회해서 오랜만에 좀 눈높이에 맞춰줬습니다. 그래서 3개 분기 연속 좀 쇼크했는데 모처럼 좋은 실적 냈고, 전자부품은 TV에 들어갑니다. 이건 부진했고요. ICT, 디지털 가격 표식이라고 그러죠. 마트에 같은 데 보면 상품 밑에 가격 써 있는데 이게 기대보다는 좋았습니다. 수주 잔고도 22% 증가했고, 다만 4분기는 좀 꺾었어요. 기존 대비 영업이익을 많이 하향 조정했는데 TV가 좀 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디지털 가격 표시기 쪽은 좀 견조한 것 같고요. 다만 성과급, 일회성 비용 뭐 이런 것들은 좀 잡힐 것 같다. 그래서 수익성은 기대 이하일 것 같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25년 영업이익은 내년은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93%. 그리고 컬러가 4개 들어간 제품이 있는데 이게 아마 내년으로 설치가 좀 이연됐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결국 들어오겠지만 올해는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내년을 기대하게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1위 비전그룹의 대주주가 중국의 BOE입니다. BOE 예상. 그러니까 미중 갈등 속 반사이익도 좀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 BOE가 있다면 미국 회사들이 요 세계 1위 기업을 쓸 가능성은 높지가 않죠. 그럼 그 공백을 솔루엠이 세계 2위거든요. 좀 메꾸지 않겠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존비주어는 우리나라 이제 몇 안 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AI.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또 성장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 클라우드 사업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3분기 후실적 기록했고, 예. 수익성 좋은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계속 도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객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 아마란 스탠이라는 이제 소프트웨어는 고객사가 1,300개, 온 AI는 1,000개 정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PER이 좀 높은 편이지만 국내의 드문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그만한 밸류를 줄 수 있고요. 또 삼성 SDS, 네이버처럼 이제 AI를 활용한 수익을 좀 증명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이제 화장품 용기 만드는데 실적 좋았습니다. 별도 기준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에 기록을 했고요. 예. 자회사 부국TNC 튜브 있죠, 짜는 거, 그것도 풀가동 되고 있나 봐요. 부국TNC 좀 안 좋았었는데 여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인디 브랜드들이 정말 많은데 거기에 화장품 용기를 미리 좀 세팅을 해놔요.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 맞춰서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객사들이 그 미리 만들어진 그 화장품 용기를 보고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이거 원하는 대로 이제 공급도 가능하고, 인디 브랜드에 좀 잘 맞는 상황이고, 그리고 브랜드가 파편화됐지만 브랜드가 많잖아요. 근데 그 밑에 ODM, 그 밑에 용기 만드는 회사는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좀 좋은 부분이 있고, 해외 인디 브랜드 고객사 확장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고 인력은 외주하면서 병목 현상을 해소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공장이 내년 7월에 준공됩니다. 생산 능력 40% 정도 되는. 그래서 내년에 또 증설 효과도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안 좋아서 그게 조금 걱정이죠. DLNC는 내년을 기대해보자.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원가율이 떨어진 게 확인됐어요.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부터 원가율 하향되면 계속 원가율이 떨어질 텐데, 21년, 22년도에 착공 현장이 있는데 그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게 원가가 좀 높거든요. 근데 이 비중이 줄면 줄수록 원가율은 낮아지겠죠.
근데 저게 올해 하반기에 67이에요, 비중이. 근데 내년에는 47, 내년 하반기에는 28%. 그러니까 점점 이 원가율 높은 비용이 많이 드는 프로젝트가 줄어들면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주택 착공 실적은 좀 아쉽지만 그만큼 또 보수적으로 경영을 해서 PF 리스크가 거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자기 주식도 매입할 것 같고 PBR도 0.25배니까 뭐 매력 있지 않겠냐. 그래서 유안타에서는 DLNC를 내년에 가장 건설주에서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터가 오늘 하이브가 요즘에 좀 괜찮은데 BTS랑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가 내년에 컴백을 하고 본격적으로 앨범 내고 그리고 콘서트도 하겠죠. 그래서 하이브를 좀 잘 보자 이런 내용이고 앨범이 뭐 감소하고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내년에 BTS와 블랙핑크 컴백할 예정이고 BTS는 5년 동안 월드 투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걸 원하는 이제 수요가 엄청 많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위버스 하이브에 그다음 DOU 이런 것들도 수익화를 시작했고 위버스는 동남아의 수익화를 위해 이제 월 2~4달러 수준의 디지털 멤버십을 도입을 했고요. DOU는 텐센트 뮤직까지 손잡고 중국에 진출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의미 있지 않겠냐. 엔터도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가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일론 이펙트는 뭐냐면 우주항공 얘기인데 메리츠에서 나온 자료고 이게 원문은 좀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마 메리츠 증권 고객분들한테만 아마 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충분히 제가 그 요약부만 봐도 어느 정도 내용은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인류의 일원이 된 것이 기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사실 뭐 우리가 인류의 일원이니까 아 뿌듯하다 이러고 하루 시작하는 분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필요하대요. 이제 일론 머스크 말에 의하면 그것이 우리가 우주 사업을 하는 이유다. 몇 년 전에 이제 우주 이거 이렇게 발사했을 때 그때 좀 썼던 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걸 하고 있죠. 화성에 보내려고. 근데 지금 생성형 AI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오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자동차랑 로봇에 들어가는 거예요. AI가. 그럼 진정한 AI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만약에 AI를 넣어도 네트워크로 연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에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차랑 로봇, 이 스페이스X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400회 정도 스페이스X가 발사를 했고 팔컨 라인 이게 이제 예전 제품인데 발사체인데 이게 평균 발사 비용은 2,630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팔컨 9 대비 이제 용량이 큰 게 스타쉽인데 여기는 1,150만 달러. 킬로그램당 운송 비용은 100달러 이하예요. 그만큼 이제 점점 성능 대비해서 가격이 싸지는 그런 모습이고 스타링크가 42,000기 정도 띄울 수 있게 허가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군집 위성 많이 띄울 것 같고 10월 기준 스타링크 위성수가 7,000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 다이렉트 투 셀 기능이 탑재된 미니 위성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12개국에서 정식 서비스 중에 있고요. 한 400만 명이 지금 스타링크에 가입을 했습니다. 영국과 일본은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링크 얘기고, 근데 영국과 일본이 이제 우주 비행사 1명 육성하려면 이제 5에서 6년 정도 기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2세대 로봇은 동작도 개선되고 무릎과 손가락 등 관절을 이용해서 정교한 수작업 임무 수행이 가능한 구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게 이제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도 하겠지만 우주로 저걸 보낼 것 같아요. 우주선에 로봇을 싣고 화성에 보내는 거죠. 인간보다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산소, 지구랑 너무 다른 환경이니까. 근데 로봇은 어쨌든 그런 면에 좀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래서 스타링크 미니는 백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인터넷 단말기예요. 그래 그걸 꽂고 로봇 옵티머스랑 이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옵티머스가 실시간으로 그런 업데이트를 하겠죠. 어떤 정보들을.
그리고 나사의 화성 탐사선이 화성의 암석을 분석하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AI가 그때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성 탐사에 로봇을 보내면 비용도 1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과 공화당도 크게 여기에 의견이 없죠. 우주 쪽엔. 그리고 내년 1분기 스타링크 국내 서비스도 시작이 되고 3분기에 달로 가는 아르테미스 미션 2가 또 있고요. 내년 4분기에 누리호 4차 발사. 그러니까 내년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제약바이오가 주도주였지만 이제 우주항공도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스페이스X랑 거래한 기업들이래요. 요게 그냥 이건 추정한 자료가 이게 텔레그램 같은데 있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명확하진 않고 그냥 제가 아는 거는 요 H사 상장사는 HVM 그 아시죠? 이거 한번 그때 보고서 한번 보여드렸죠. HVM 요 S 상장사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세아 베스텔지죠. 세아 창원 특수강이 그 이제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걸로 아니 테슬라 스페이스X에 합금을 납품하는 걸로. 근데 그 지분을 세아 베스텔 지주가 갖고 있는 거죠. 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고 D사 상장사 저기 기판 회사인데 D사면 대덕전자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은 되는데 이건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근데 D사라고 해서 코세스 있고 한미반도체는 적혀 있고 저 밑에 있는 S사는 아마 서진 시스템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확하진 않으니까 한번 좀 또 이런 내용 보시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고서까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일단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로 내부자 매수는 어제 하나 못 보여드렸죠. 이게 그 지난 금요일날 내부자 매수 삼성전자도 지금 뭐 삼성전자 주주 임원들도 다 물렸어요. 그냥 끝도 없이 빠지니까. 디지털 대성이 여기도 장내 매수가 들어왔는데 여기가 주당 500원 연말 배당 지급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6.5% 정도 배당 수익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숙학원이죠. 여기가 유명하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의대 보내는 데는 좀 굉장히 경쟁력 있는 그런 학원으로 알려져 있고 여기를 합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년 50억 정도 이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 연간 30% 정도의 이익이 추가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나온 공시는 케어젠 여기도 실적은 좀 잘 나왔었는데 정용지 대표가 일단 매수를 2억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어제 나왔던 공시 중에 BHI가 LNG 복합화력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제 주가 흐름을 보였던 것 같은데 계약금도 꽤 높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한마디로 LNG랑 원전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성강매는 주식 소각 결정했어요. 소각 이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죠. 주가가 반응을 해줘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이제 공시 내용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제 장이 끝났고요. 네, 정말 처참합니다. 오늘 뭐 보셨다시피 주식시장이 또 이렇게 내려갔죠. 네, 주식시장이 지금 2417까지 좀 급락을 했고요. 마이너스 65포인트 무려 2.64% 폭락을 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3% 가까운 폭락이고 여기 보시면 뭐 시총 상위기업 삼성이 4% 빠졌으니 뭐 내일 분위기로 봐선 이게 또 사자 보는 거 아닌가 참 정말 끔찍한데 어쨌든 끝없는 하락이고 오늘 고려아연이 폭락을 했고요. 네,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주도주도 뭐 가릴 거 없으나 하나오션도 폭락, SK바이오팜, 뭐 포스코인터, LIG 넥스원, 효성중공업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업들도 버티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테오젠도 오늘 급락을 했고 에코프로비엠 뭐 오늘 바이오가 다 폭락을 했어요. 오늘 그동안 좋았죠 사실 바이오가 근데 안 좋았고 오늘은 또 엔터가 좀 좋습니다. 아까 JYP 엔터도 지금 방금 나온 것 같은데 실적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ABL 바이오 폭락 그리고 반도체는 조금 그 소부장 중에 일부는 선전은 좀 했어요. 주성도 좀 올라왔고 그러나 원익은 안 좋았고 원익 IPS는 아무튼 뭐 그냥 끝없는 하락세라 힘들긴 합니다. 네, 오늘 그런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오늘 일단 종합주까지 여기 오늘 외국인들이 7천억 팔았고요. 뭐 끝없는 매도였죠. 외국인이 7천억 정도. 선물은 조금 사줬고요. 근데 선물보다는 현물을 사야죠. 오늘 외국인들 뭐 이게 정말 이래도 되나요? 이게 정말 정말 심하네요. 저도 이게 지금 완전 멘탈이 나가지고 네 2점 지금 94% 코스닥도 이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이땐 그래도 한번 그냥 전 세계가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올랐는데 한국만 폭락해요. 한국만. 그러니까 더 이제 미칠 노릇이죠. 네. 그리고 오늘 섹터로는 일단 뭐 야놀자 여기가 이제 아주아이비 투자가 뭐 야놀자라기보다는 그 스페이스X 지분 투자했다 뭐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아까 기사를 잠깐 보니까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고 리비안이 좀 관련주가 아마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또 투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슈 때문에 뭐 관련주가 올랐고 카카오 네이버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원전주는 뭐 휴림 로봇이 가서 그런 거고 오늘 뭐 원전주는 오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엔터주가 좀 잘 버텼어요. 오늘 SM, 하이브, YG, JYP까지 급락장에 선전을 한 유일한 좀 큰 업종인 것 같습니다. 로봇주 일부 올랐고요. 그러나 두산 로보틱스 오늘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음식료도 안 좋았고 오늘 제일제당이 좀 안 좋았고 동원 F&B부터 뭐 더본코리아까지 다 안 좋았던 거. 아까 아침에도 더본코리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라이브 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본코리아 비싸요 지금은. 그래서 좀 조심은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뭐 백종원 씨 그 유튜브를 많이는 봤지만 뭐 그건 그거고 기업은 지금 버는 돈에 비해서는 좀 시총이 많이 비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오늘 안 좋았고요. 요즘에 현대모비스가 잘 버티는데 현대차가 아무튼 20만원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우시스템은 오늘 좋은 실적을 일단 내긴 냈고 화장품도 오늘 일부는 그래도 오늘 조금 반등하는 뭐 APR도 그렇고 조금 반등하는 모습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뭐 전선주 요새 전선주가 제일 안 좋은 것 같고요. 오늘 변압기 2차전지도 오늘 안 좋았습니다. 오늘 2차전지도 많이 빠져버렸고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도 오늘 많이 빠졌고 우주항공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어요. 그동안 많이 올랐죠. HVM 뭐 스페이스X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그냥 뭐 한 번씩 폭등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다 일제히 급락하는. 왜냐하면 테슬라가 급락했기 때문에. 방위산업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선기자재도 오늘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은 현대임스가 한번 확 올랐다가 그러니까 트럼프나 테슬라 수혜주로 올랐던 기업들은 오늘은 다 두들겨 맞은 상태죠. 조선주도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이 빠졌고 현대미포는 뭐 사실 군함과는 상관없는 회사니까 뭐 큰 영향 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반도체 여전히 안 좋고요. 뭐 소부장 일부 오른 거 빼곤 좋지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끔찍할 정도로 하락을 했네요. 오늘 뭐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쪽에서는 잠시만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거래대금 상위 쪽에선 인버스가 2배짜리 참 씁쓸하고요. 동아지질 HMM이 좋은 실적 낸 것 같더라고요. 한국전력도 호실적 냈고 올라갔고 반면 시프트업 일단 뭐 중국의 출시 또 연기설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 것 같고 시프트업은 참고로 6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내년 1월 11일경에 풀리니까 아까도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1월 중순부터는 좀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조금 약간의 리스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좀 많이 빠졌고 CS윈드, 뭐 LS일렉트릭, 하나오션, 또 효성중공업까지 해서 좀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기업들은 오늘 많이 빠졌고요. 코스닥은 뭐 테마 장세죠. 일부 로봇주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실리콘2가 좋았고 엔터주 좋았고 나머지는 대부분 급락했습니다. 오늘 뷰노도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매출 성장은 나오는데 참 밀어버리네요. HVM,
바이넥스, 필에너지, 뭐 비웍스, ST팜, 네, 뭐 거의 오늘 잔인한 코스닥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시장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 뭐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네요. 예. 그래서 늘 너무 죄송스럽고, 삼성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빠지는 이유는 너무 많이 설명해 드렸고요. 결국 외국인이 마음을 돌려야 돼요. 그러려면 삼성이 뭔가 바뀌어야 되겠죠. 모멘텀이 하나 나와야 될 텐데, 그게 안 보여요, 지금. 그래서 좀 끝없는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좀 돌릴 때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냐가 문제인데, 정말 너무 많이 심할 정도로 빠져서 바닥 같은데도 저렇게 밀어버리니 답이 없어요. 예. 바이오가 그나마 코스닥 버텼는데 바이오도 지금 빠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시장을 지탱할 수 있는 종목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 지금 낙폭과대주에서 삼성전자가 좀 정신 차리고 올라줘야죠. 예. 그래야 증시의 중심축이 잡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장인데 좀 너무 고생하셨고, 지금 요즘에 코인 거래대금이 코스닥 거래대금 막 넘고 우리나라 증시 전체 거래대금 넘어가요. 그 정도로 지금 코인에 다들, 저도 코인을 뭐 이젠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코인도 하나의 자산이 맞는데, 예, 다만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 흥분을 하지 마시라,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하나의 자산으로 인정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트럼프도 그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급하게 오르는데, 또 언젠간 급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뒤늦게 추격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